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은 뭐 와인 전문가도 아니고요. 또 와인을 참 좋아하고 즐기고 그 다음에 이 와인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제 저희 가게가 아버님도 그렇고 알코올에 굉장히 세고요. 저도 여성 치고는 알코올엔 좀 세긴 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런 뭐 상황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원래 이렇게 독한 술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와인처럼 한두 잔 마시고 이렇게 서서히 스며들고 또 염색이 되는 듯한 고운 색깔로 이렇게 물이 드는 듯한 그런 술을 참 좋아했죠. 그런 점에서는 와인이 저한테는 제일 맞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저 샴페인 좋아합니다. 근데 샴페인은 일본의 여성 작가가 그랬어요. 여성의 이 가슴을 꽃밭으로 만들어주는 게 샴페인이다. 그리고 또 어떤 그 프랑스의 이 샴페인 찬양 애호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여자도 어떻게 많이 마셔도 여성이 망가지지 않는 술이 샴페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망가질 정도로 그 비싼 샴페인을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저는 이제 긴장을 해야 될 일이 참 많고, 또 이제 긴장이 끝나고 나서 하는 그 휴식의 시간을 참 알차게 지내는 편이에요. 그때 제가 하는 게 뭐냐, 와인을 이렇게 한 잔 따라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한 잔 내지는 많을 때는 두 잔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마실 때는 규칙을 지킵니다. 절대로 두 잔 이상은 안 마신다. 그래서 이왕이면 굉장히 작은 잔에다가 따라 마셔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조그만 잔, 여기에 제가 잘 따라 마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중간잔, 평소에는 이제 물 마시는 잔인데요. 이 잔에다가도 와인을 따라 마십니다. 그래서 물 마시는 잔, 한 잔 내지는 두 잔, 이 정도를 절대로 넘지 않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왼쪽에 이렇게 동그란데 뒤뚱뒤뚱 거리면서 있는 이 잔은요, 제가 그 마트에서 세일을 할 때 가지고 온 잔이에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이 와인 회사에서 리델이라고 굉장히 좋은 그 와인잔을 만드는 곳인데 거기하고 협찬을 했는지 와인 한 병을 사면은 저거를 공짜로 줬어요. 그래서 제가 5병이나 샀지 뭡니까. 그래서 친구들하고 집에서 마실 때 저 잔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저 잔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손잡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잡이가 없어서 웬만해 가지고는 이 깨지질 않아요. 자, 와인을 마시고 나면은요, 좀 취할 수 있죠. 집에서 이 친구들을 초대할 때는, 그때는 저는 여러 사람하고 마실 때는 좀 많이 마시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 다 간 뒤에 설거지를 하게 되면은 와인을 한 잔, 두 잔은 깨게 돼요. 와인잔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어떤 책에 보니까 방법이 있더라고요. 와인잔을 절대로 깨지 않는 방법은 정답. 다음날 아침에 설거지 하세요. 술이 다 깬 뒤에. 그래서 저도 다음날 아침에 대충 치워놓고 설거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 잔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이 스템이 없으니까, 손잡이가 없으니까요, 깨지는 경우가 없어서 정말 장수만세를 하고 있어요. 또 아주 이렇게 폼 잡고 싶을 때는요, 제가 좋아하는 최애의 이 잔에다가 따라 마십니다. 사실 이 와인은요,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주 그때 상황, 나의 컨디션, 그 다음에 뭐 그 기분, 와인의 보관 상태, 여기에 따라서 그 맛이 다를 때가 있어요. 뭐 와인의 종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물론 입맛이 다르기는 하지만요. 저는 그래서 와인은요, 그냥 아주 옛날부터 아는 친구, 그 중학교 때 그 별거 다 보인 친구, 초등학교 때 그 유치했던 그 시절부터, 그래서 와인 앞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와인을 뭐 복잡하게 뭐 품종이 어떻고 뭐 부캐가 어떻고 뭐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편안하게 마십니다. 왜? 마시는 사람이 나고 제가 주체니까요. 그렇지만 가끔 와인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기는 해요. 제 경우는요. 저는 이제 영어 책으로 공부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러냐? 이 그냥 영어 공부만 한다 하면은 진도가 잘 안 나가는데, 예를 들면 제가 흥미진진한 와인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이러면은 막 열심히 읽게 되고, 사실은 이런 이제 전문적인 책들은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다 중요한 그 좋은 단어들,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들 뿐이니까요 이렇게 그 쉽게 영어를 또 읽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랑스 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프랑스 와인의 그 어떤 정수, 에센셜 이런 것만 이제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와인이 프랑스에서 어떻게 변하는가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 프랑스 와인만 마시지 않고 오히려 저는 이른바 이제 제3세계 와인, 뭐 칠레 와인, 아르헨티나 와인, 뭐 이런 와인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맛봤던 그루지아, 즉 조지아의 와인도 굉장히 좋았어요. 조지아 와인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포도주를 생산한 곳이 조지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굳이 비싼 와인을 마시지 말고 적당한 와인을, 최고로 좋은 거는 뭡니까? 좋은 친구하고 마시는 거예요. 자, 제가 요즘에 이제 선물을 받은 건데 제가 좀 따서 마셨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카멜로드라고요. 이 피노누아르예요. 근데 사실 저는 피노누아르는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좀 맹숭맹숭한 것 같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좀 세잖아요. 그래서 저는 카비네 소비뇽이라든지 말백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이 단단하고 좀 두텁고 뭐 이런 와인을 좋아하죠. 그렇지만은 또 이거를 제가 입문을 해보니까 이 피노누아르에 아주 오묘하고 가볍게 한잔하기는, 저는 사실 화이트 와인을 평소에 이렇게 한 잔 가볍게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화이트 와인이 살을 빼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숙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마시는데요. 저의 이제 와인의 이 신종 상기, 이게 와인 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스크류 이렇게 돌려서 하기 때문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지지지지직 이러면은 이렇게 거꾸로 들었네. 네. 이래서 쫙 와인을 이렇게 따고 나면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외국에서는 독신녀의 와인이라고 그런데요. 근데 사실은 저는 뭐 와인 힘이 좋아서 잘 따요. 그리고 이거는 와인 마개예요. 이거 제가 한 2만 원 주고 샀는데, 여기를 이렇게 착 누르면 그냥 딱 이제 닫혀가지고 보관하기 참 좋아요. 막 이렇게 펌핑해가지고 공기 빼갖고 보관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거, 저는 이렇게 스크류로 따는 와인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쫙 따라 마시고 이런 거를 좋아하죠. 점점 이제 뭐 스크류 와인이 많이 보급이 되고, 이렇게 그냥 따는 와인, 이렇다고 해서 와인의 그 맛이나 보관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 코르크 마개라는 것도 일종의 이제 와인을 이렇게 이 보호하고 특별하지 않고, 그것도 하나의 비즈니스죠. 제가 프랑스에서 프랑스의 농무성에서 이제 초대를 받아갖고 열흘 동안 프랑스에서 이 와인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하기 전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와인은 좋은 사람하고 편하게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프랑스 농무성에서 보르도 가갖고 그 샤또에서 열흘 동안 와인을 마시고 오 해갖고 뱉고 또 마시고 뱉고, 첫날은 너무 아까워갖고 이 좋은 와인을 왜 뱉느냐 이래갖고 계속 마셨는데, 결국은 나중에는요 다 지겨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프랑스 농무성에서 이 보르도 와인, 그래서 자기도 받았어요. 뭐 이렇게 기사자기처럼. 근데 그게 다 비즈니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와인이라는 거는 어느 나라든지 또 어느 곳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아무 사심 없이 비즈니스 관계없이 만나는 와인 친구가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뭐 이런 와인에 굉장히 이렇게 기구들도 좀 갖고 있어요. 이거 제 취미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샴페인 보관하는 거고, 아까 이제 이거는 여러분 이제 와인 마개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사실은 이제 디켄터라고 해가지고 와인을 이렇게 좀 더 맛있게 해주고 뭐 이런 거는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다이소에 가가지고 이 디켄터를 발견을 한 거예요. 와, 여기다가 이렇게 와인을 따르면 두둥두둥 하면서 이렇게 와인을 이렇게 맛을, 풍미를 좋게 해준대요. 근데 뭐 마셔보니까 뭐 제가 워낙 싼 와인을 마셔서 그런지 그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와인을 마실 때요, 화이트 와인은 한 뭐
뭐 상관이 없어요. 그 이마트에서 G7도 마시고 뭐 이래서 뭐 6,000원짜리 7,000원짜리도 마시고, 근데 대충 제가 이제 좀 여유가 있으면 15,000원 정도 선에서, 그 다음에 레드와인은 2만원에서 3만원 선이에요. 이거는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한 3만 원 되는데, 이 정용진 와인이라고 해서 정용진 씨가 뭐 너무너무 좋다고 해서 그랬다는데 뭐 풍기까지 됐대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거는 그 개의치 않고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제가 이제 마음이 우울하거나 이럴 때는 와인을 사러 갑니다. 그래서 저는 와인 냉장고가 이렇게 꽉 차 있으면은 굉장히 뿌듯해요. 그러니까 차 좋아하는 사람이 차에다가 이 가스를 가득 채우면은 부자 된 것 같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와인 냉장고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으면은 마치 그 마이너스 통장인 것처럼 굉장히 그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와인 냉장고를 꽉꽉 채우는 편인데, 제가 저 와인 냉장고에는 사연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힘들고 이랬을 때 어떤 이제 경영대학원에서 저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걸 물었는데, 그날따라 제가 참 외로웠어요. 힘들고 고달프고. 그러면서 그냥 그분이 뭘 지금 제일 갖고 싶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물건 욕심도 없고 뭐 명품도 안 좋아하고 이러는데, 그냥 넉넉고 무방비 상태에서 와인 냉장고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랬어요. 응? 와인 냉장고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거기다 와인을 채우면 내가 좀 위로를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정치에서 물러난 뒤에 이 와인 냉장고를 선물을 해주셨어요. 전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그걸 마음속에 기억했다가 그야말로 세상 그거 말 그대로 끈 떨어지고 다 떨어졌는데 와인 냉장고를 선물해 주시고, 그래서 저 와인 냉장고도요 꽤 이제 연륜이 벌써 돼 가네요. 제가 정치를 그만둔 연륜하고 비슷하니까요. 바로 그런 거죠. 오랜 친구와 오랜 친구는 포도주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친구들이 함께 해주는 그게 바로 그 자리, 사랑, 이런 거를 압축해 놓은 게 와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녁에 마이마이데이, 여러분 와인과 더불어서 저는 위로받고, 그 다음에 친구도 사귀고, 그 다음에 저 자신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